증상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문해주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증상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의사 배은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저희가 파브리병 준비했고요. 파브리병은 유전성 희귀질환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파브리병이 어떤 질환인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권영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강명병원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파브리병 너무 이름이 생소해요. 어떤 질환인가요? 파브리병은 그 유전 질환으로서 저희 몸에 당 지질이 대사되면서 대사되지 못한 그런 GL3가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여러 질환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확한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전체 진단된 숫자는 29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효소 치료라고 치료를 받는 게 있는데 그걸로 치료를 받고 있는 수는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희귀 질환이잖아요. 극희귀 질환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작다는 얘기인데 290명 정도 되면 또 그렇게 적은 극희귀 질환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 교수님께서 오늘 영상 저희 드라마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 대본 자문을 잠깐 했었습니다. 지성 배우분이 조직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0.0000%의 가능성이 있는 파브리병이 의심된다고. 아치아라의 비밀에서 보면 그 여고생이 싸우다가 이제 물에 들어가는데 엄청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소리를 너무 질러서 저게 뭐지? 라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감옥에서 재수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지성이 이제 병원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드라마에서 이 환자의 경우에 이제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 그 다음에 각막에 혼탁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설사나 구토를 자주 했다. 이번에 쓰러진 것도 혈성 발작이다. 뭐 이런 증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호소를 했고요. 마을 아라치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여고생이 찬물에 들어가서 너무 심하게 아파서 막 통증 막 호소하는 증상이나 이명현상 같은 걸 호소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드라마 보면 증상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라마에서 실려 와가지고 거기서 크레아틴 체크도 하고 크레아틴 값이 뭐 5.6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맞지 않다고 뭐 이제 막 반격을 하니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오해가 없으시도록 실제와 다른 부분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봐 드릴게요. 크레아틴은 이제 신장 기능 수치인데 킹콩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크레아티닌이 5.6이라든지 허혈성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게 이 환자처럼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신장은 대개 40대 후반, 그 다음에 이런 뇌졸중은 저희가 이제 50대 혹은 이제 40대 초반 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 효소가 없는 기간이 오랫동안 쌓여야지만 이렇게 이제 증상이 또 나타나고 장기까지 망가지게 되는 건데 드라마라서 조금 과장된 면으로 젊은 친구가 이런다 이렇게 한 게 좀 있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유전성 질환이고 전신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신장내과에는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시나요? 파브리병을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파브리병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심장, 뇌 이쪽으로 일으키는 비전형적 파브리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전신 질환은 소아과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들어서 남자는 20대나 여자는 30대 늦게 진단될 수 있고, 그 비전형적인 경우는 성인이 돼서 대개 진단을 하는 경우고, 신장내과는 주로 단백뇨가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백뇨는 그냥 파브리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흔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단백뇨만 있다고 해서 파브리병을 알아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본 이제 가족에서 파브리병을 진단받은 분도 단백뇨로 오셨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진단 후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손발이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그땐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성인이 돼서는 통증도 사라지거든요. 단순하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있으면서 혈압은 또 정상이고, 그리고 심장 비대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파브리 형태였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했었습니다.
방금 조직 검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단백뇨가 있을 때 조직 검사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파브리병을 진단하는데도 조직 검사가 필수인가요? 파브리병의 진단에 조직 검사가 필수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파브리병을 의심하는 소견이 나오니까 의사들이 거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파브리병의 이제 효소와 관련된 효소 검사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와 효소 검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전자 검사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 효소 검사는 뭔가요, 교수님?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당 지질이라는 대선 물질이 축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브리병은 알파갈락토시다제라는 효소가 없거나 감소되어서 대사가 되지 않아서 축적되는 병이라서 효소를 측정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혈액에서 뽑아서 할 수도 있고요. 쉽게 진단을 할 네. 수 있다는 뭐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심만 하면 사실 진단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의심하기가 어렵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증상이 너무 비특이적이라서 저는 이제 소아과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아 애들이 어렸을 때 막 배가 아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꾀병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손발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금 뭐 나이 들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증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하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자기가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효소 치료 후에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전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행복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환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단이 늦어지고 이런 효소 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콩팥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자문해주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증상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과장한 면이 있긴 한데요. 피부에 이제 검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혈관 각화증이라고 실제로는 뭐 몸통 부위에 있어서 저희 환자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이는데 환자분의 몸을 다 벗겨야만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보지는 못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무한증이라고 아까 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각막 혼탁이나 윤생 각막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봐서 알 수는 없고요. 안과 교수님들한테 보내면 너무 전형적이어서 파브리병 진단에 큰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지와 손과 발에 이제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설사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오빠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땀 문제로 잠깐 입원했는데 저는 회진 돌면서 한 번도 못 뵀습니다. 뭐냐면 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고요. 회진 때 뭐 안 계시니까 또 다시 가고 해도 항상 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설사 뭐 이런 증상들이 심하신 편이었습니다. 김수은 교수님께서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서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파브리병을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봐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소아에서는 이제 손발이 이제 타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럴 때 꾀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되고요. 성인에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비전형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들이 성인이 돼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백뇨, 고혈압이 없는데 오는 심비대,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판막증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을 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뇌경색증에서도 소혈관 경색증이 왔을 때도 저희가 파브리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은 환자분들이 알아채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뤄지지 않지만 이게 이제 유전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면 애석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단을 하면 직계는 아주 검사하기가 쉬워요. 검사를 해서 유전 질환이지만 이 병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 친척들한테 말하는 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단만 되면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채서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얘기는 차차 2부, 3부에서 또 다뤄지긴 할 건데요. 우리 킹콩님들한테 혹시 못다한 얘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 병이 유전 질환이긴 하고 드라마에서 약간 오인할 수 있는 뭐 치료제도 찾기 어렵고 이런 설명이 좀 나오는데 치료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치료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거나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합병증 관리하면서 열심히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조기 진단이 된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친척까지 기회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유전 질환이라서 이렇게 숨기지 말고 친척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파브리병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2부 그리고 3부 계속되고 있으니 네, 신장의 콩팥콩팥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